자, 표생 국어입니다. 97페이지고요. 자, 사용 설명서, 문학, 현대시 다섯 번째 가 작품의 장수산 1입니다. 새 1도 그랬지만 장수산 1도 숫자가 있는 거는 연작시라는 뜻이에요. 뭐 연작시에 뭐 하나만 보니까 나머지 안 배우는 거는 보지 않는 거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 장수산이라고 하는 자 정지용의 시를 보겠습니다. 정지용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최근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약간 각광받는, 좀 중요하게 주목받는 그런 좀 중요한 시인으로 우리가 좀 여기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기가 좀 많이 좀 물 오른에서 좀 꺾였기 때문에 수능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더라면 좀 이제 아닐 수는 있지만 한편 이 장수산이라고 하는 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일단 시의 본문을 보시면 자 보이시는 것처럼 산문시죠. 근데 이 이제 산문시를 갖다가 여러분들 또 다르게 표현상의 특징으로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산문적 진술의 산문시다. 사실 뭐 같은 건데 좀 다르게 좀 표현한 것이라 이제 봐도 될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특징도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는 정지용답게, 자, 시인 정지용답게 상당히 좀 우리가 감각적인 표현들이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자, 이제 우리가 드러나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것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리는 각광받을 수 있는 주목받을 게 있습니다. 정지용이라고 하는 굳이 시인이 아니더라도 자, 이 시에 드러나 있는 이야기가 또 산이죠. 장수산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자, 이 산의 모습이 바로 내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자, 이 화자가 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내면의 고통, 외부적인 시련,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겨내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본보기의 롤 모델을 장수산이라고 하는 자, 이런 산으로 설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는 단순하게 자연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칭시키는 어떤 비유하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더 가치 있게 자연물을 설정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좀 약간 고전시가 보는 듯한 이런 어떤 좀 느낌을 주거든요. 자, 근데 이제 고전시가 본다라는 느낌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덧붙인다면, 자, 시 자체가 또 좀 예스러운 표현들이 나와요. 자, 예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것 같다. 고풍스럽다. 옛날 분위기스럽다. 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런 어떤 표현들은 잠시 후 또 나온 대로 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매우 간단해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시의 지문을 좀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그리고 감상을 또 간단하게 한 번 또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상 포인트부터 자, 우리가 이제 사용 설명서 내용대로 보겠습니다. 자, 첫 줄. 이 작품은 황해도에 있는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의 풍경을 통해 절대 고요와 탈속적 경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시이다. 항상 이 감상 포인트의 첫 번째 문장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핵심은 여러분들 어디냐? 자, 뒷부분에 밑줄합니다. 절대 고요. 절대 고요는 아주 고요한 거죠. 진짜 소리 하나도 한 개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탈속적 경지. 자, 탈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속을 벗어난 이란 뜻입니다. 즉, 온갖 세속의 더러운 이기심의 욕망들을 우리가 벗어난 경지. 에 대한 지향을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와 같은 식의 어떤 공간이 바로 어디다? 장수산이라는 자 산의 공간의 상징성으로 보셔도 돼요. 장수산은요 정말 조용해요. 절대 고요. 장수산은요 더러운 인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없는 정말 이것도 뭐 절대란 말 쓸까요? 절대 순수한 그런 곳이에요. 자 그것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장수산에 대한 이야기. 자 다음 문장 볼까요? 화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초월한 조차리 늙은 사나이의 태도를 뒤따르고 싶어한다. 근데 여기는 사나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를 읽어보면 이 사나이의 정체는 스님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더 보겠습니다. 고요한 산속 풍경과 달리 심하게 동요하는 내면의 고뇌를 지닌 화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분이 이겁니다. 내적으로 되게 심란해요. 자, 외부적으로도 일제시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이런 어떤 그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자, 바로 장수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나도 따르고 싶다. 플러스 장수산에서 이제 누군가와의 경험이 있는데 그 스님의 어떤 그런 모습과 어떤 이야기를 또 연결 지으면서 나는 참고 견뎌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의지까지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의
자, 시는 잠시 후 확인하고요. 자, 더 맞아보겠습니다. 자, 해서 우뚝 서서, 자, 서서 겨울을 견디는, 자, 밑줄 시작. 세 번째 줄입니다. 장수산처럼 자신도 슬픔이나 꿈에 연연하지 않고, 자, 묵묵히 겨울밤을 보내며 시련을 견디어 내려는 의지까지 밑줄 하시면 됩니다. 자, 의 이야기가 장수산에서의 결말부의 이야기라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약간 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용어들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옆에 밑줄합니다. 동양적 은일사상. 은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우리가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을 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이 좀 있습니다. 약간 자연인 느낌이 있어요. 자, 다음 아래 예스러운 말투. 옆에 밑줄. 자, 산문적 진술. 그리고 당연하지만 정지용입니다. 또 옆에 밑줄 다양한 감각.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용어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또 하나 요게 의도하는 주제가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거기 네 번째 줄 맨 끝에서부터 밑줄 들어갑니다. 일제 강점기 고통을 인내하고자 했던까지 밑줄 하세요. 말이 인내지만 단순하게 참고가 아니라 참고 견뎌내는, 이겨내는까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참기만 하면 안 돼요. 자, 인내는 참다라는 뜻이지만 실제 시에서는 인내하다라는 말씀이면 참기만 하면 바보입니다. 자, 참고 이겨내고자 하는까지 가셔야 돼요. 자, 이 시 역시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장수단을 보고 마음 먹고요. 자, 그리고 어떤 스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의 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시는 좀 어렵게 읽혀질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 한번 슬슬 보고요. 전체적인 감상은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본문. 벌목정정, 뜻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 라고 했더니 아름드리 커다란 소나무가 베어짐직도 한 건 아니었을까나.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그죠? 그냥 해설만 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골짜기 울어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쩌르렁 돌아올 것도만 같은, 막 약간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한 가지가 자, 바로 베어짐직도 하이의 위에 부분 있죠? 요거 밑줄합니다. 예스러운 말투. 분위기를 환기하는 예스러운 말투. 요게 이제 동양스러움의 이야기예요. 동양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말이 모모 함직도 하이 이런 어떤 말투입니다. 맨 끝에도 또 한 번 더 나오죠. 돌아옴직도 하이 그죠?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네모 표시는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죠. 세 번째 줄에 희고녀 참 특이한 말입니다. 자, 그다음 옆에 걸음이란디아 이것도 뭡니까 그죠? 네, 참 특이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좀 특이한 말들은 전부 다 현대 말투는 아니고요. 예스러운 옛날 말투라는 자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동양적 분위기를 좀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내용은 감상을 선생님이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우리가 해설 나와 있는 설명 위주로 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두 번째 줄이에요.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고 자 깊은 산 고요함 차라리 뼈를 저리는데 자 눈과 밤이 종이보다 더 시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뭐 읽혀지는 것도 있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연결이 참 어려워요. 그죠? 자, 더 보겠습니다. 달도 보름을 기다려 힘 뜻은 한밤 이고를 걸음이란다. 도대체 뭡니까? 그죠? 어렵죠. 그죠? 라고 하면서 다음입니다. 윗절 중이. 자, 이 장수산에서 화자가 있는 곳에 그 위쪽에 절이 하나 있나 봐요. 자, 그 이제 상부 이제 위쪽에 절인데 거기에 중하고 장기나 바둑을 뒀던 것 같습니다. 여섯 판에 여섯 번을 내리치고 졌으면 보통 우리가 아마 애통해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스님은요 웃고 올라가요. 아니 졌는데도 웃어요? 야 진짜 웃는 게 승자라고 하는데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웃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 참 특이합니다. 자 다음 조찰하게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냄새를 주어요? 참 특이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시의 가장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시는 한번 좀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자, 아래 설명하세요. 아래 설명에 밑줄합니다. 탈속적 경지를 뒤따르고 본받으려는, 자, 화자의 의도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냄새를 줍는다. 사실 이제 냄새를 줍는다 했지만, 냄새를 뒤따른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뒤따른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탈속적 경지 있죠? 자, 이 탈속적 경지의 탈속을 살짝 끌어내세요. 자, 그 탈속의 경지가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불러드립니다. 하나, 달관. 달관은 우리가 초탈한 거죠. 그다음에 자, 무욕.
어떠한 식의 무엇이든지 간에 욕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심 없고 무욕, 달관의 경지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탈속적 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문장.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니. 시름은 근심 걱정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건 이제 내면의 어떤 괴로움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데 어쨌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흔들린다는 말은 지금 시름이 많다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자, 그래도 오오 견디란다. 요것도 내부 표시 함직하지 않나요? 그죠? 자, 견디란다. 아까는 걸음 일한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고풍스러움의 말투로 볼 수 있습니다. 견디겠대요. 자, 다음 차고 오려니. 자,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내 하고는 늘어지고 있죠. 그죠? 자, 이 늘어지는 건 아마 여운감을 주는 의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옆에 설명 밑줄 하겠습니다. 장수산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심한 동요를 참고 견뎌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의 태도가 마지막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한편, 그 아래 문제 해결의 kit박스 보시죠. 자, 여기 두 번째 줄서부터 밑줄 쭉 가겠습니다. 여튼 이 시의 의도가 그거예요. 사실은 왜 이런 시를 썼느냐? 자, 나는 지금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현실도 외부도 괴롭고, 내면도 괴롭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참고 견뎌 장수산처럼 늙은 중을 보고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를 쓴 이유가 사실은 의도와 목적은 두 번째 줄 밑줄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정신적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자, 장수산 겨울숲 속의 울창함과 고요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얘기군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옆에다 살짝 콤마 찍고 쓰세요. 아니면 그 아래다가 추가 더 쓰세요. 실제로는 소리 없음이라고 쓰세요. 첫 번째 문장 있죠? 자, 우리가 우르릉, 꽝꽝꽝, 쩌르릉, 그죠? 나무가 왜 쓰러지면서 끼익, 쩍쩍,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실제 여러분들은 소리가 나진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는 장수산의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절대 고요함. 그러니까 실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표현했던 첫 번째 문장은요. 선생님 아까 그거 말하다가 깜빡했습니다. 실제 소리가 날 듯도 하이, 날 것만도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것만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실제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울창함과 고요가 핵심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함을 적막감을 드러내는 첫 번째 문장이고 필기하셨죠? 실제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소리 없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편 조심하라는 것은 이제 거기 두 번째 줄도 이제 조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쩌르렁, 우르렁, 쾅쾅 이런 소리 나면 놀라잖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일제 탄압의 소리가 아니냐가 아니라고 보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다시 하면 이 소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 소리는 실제 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실제 일제 탄압과 같은 식의 것이 그러면 없었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제 탄압식으로 설명은 해석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 좀 조심 좀 해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좀 더 추가 밑줄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의 kit박스 오른쪽에 가면 두 줄짜리 파란 설명 있죠? 자, 요거 둘 다 밑줄. 승패를 초연한 모습. 승패를 초연한 건 맞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달관한 그런 모습에서 장수산의 탈속적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 그러니까 장수산이 곧 이 윗절 중과 동일시 되어진다라는 식으로 보면 되겠죠. 왜? 둘 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장수산도 그러하고 이 절 중도 마찬가지 그러하다라는 식의 이야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튼 시의 이야기는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소리가 날 것도만 같은 큰 장수산이라는 산. 하지만 실제로는 어마무지하게 고요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중이 있는데 이 중의 경우는 졌는데도요, 웃고 가요. 자, 근데 이런 웃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바로 뭐다? 바로 이처럼 외부든 내부든 괴롭고 힘들고 시련 고난 고통 역경 많은 나의 어떤 근심 고민 걱정 갈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수산처럼 윗절 중처럼 나는 참고 인내죠 견뎌 이겨내야겠다. 자를 의도로 갑니다. 아무리 일제가 이처럼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이런 시련 고난은 내가 참고 견뎌 이겨내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소심하지만 내면적이지만 강한 의지를 품고 이겨내야겠다는 확고함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내려가시면 핵심 개념 포인트 1번 표현상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정도 표시를 해두시고 땡땡땡 세 가지는 주룩주룩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있죠. 자, 포인트 2번 넘겼습니다. 여기는 어디 보자. 장수산만 좀 잘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화자 봅니다. 화자는 지금 현재 괴로운 상태예요. 다음 장수산 별표하세요. 자, 장수산 중요합니다. 자, 속세와 단절된 곳이고, 자, 해서 윗절 중과 조화를 이루며 절대 정막의 공간이다, 고요의 공간이다, 조용한 곳이다. 막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정도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갑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는 첫 번째 것 있죠? 요거는 짬내서 한 번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인동차. 이 작품은 글쎄요.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좀 시간을 잡아서 한번 수업을 할 기회가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걸로 해주시고 자, 이 장수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를 읽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해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 97페이지 다시 돌아가세요. 본문 보이시죠? 자, 본문 보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을게요. 벌목 정정입니다. 나무 쓰러지는 소리 어디선가 큰 소나무가 베어졌는가 골짜기를 울리는 메아리 쩌르렁 하고 들려올 듯 한데도 사실은 소리 없이 고요하기만 한 장수산. 다음, 자, 다람쥐도 맷새도 없는 깊은 산의 적막감이 뼛속을 파고들고 눈 내린 밤 풍경은 종이보다 하얗구나, 희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달도 환한 보름달이 되고 싶어. 자, 달이요, 환한 보름달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뜻은 아마 이 골짜기를 걷고 싶어였을까? 다음, 자, 윗절 중은 6판을 지고도 돌아가면서 웃고 있으니 맑고 그윽한 늙은 중의 그 냄새를 따라 본받고 싶구나. 다음, 자, 바람도 불지 않아 고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시름은 깊어만 지네. 그러나 견뎌야지. 홀로 우뚝하게 슬픔도 꿈도 잊은 듯이 겨울밤을 이겨내는 장수산처럼.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내용에 대한 감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해설해드린 어떤 내용을 한두 번 정도 좀 더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자, 문제화 될 수 있는 어떤 여러 요소들을 여러분들 또 더 꼼꼼하게 좀 공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까지 장수산 마치겠습니다. 끝.